조선시대 화가들은 뭘 그렸을까요? 그냥 아름다운 풍경? 아니면 자신의 마음? 재밌는 건요, 그 답이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비단과 종이에 숨겨진 조선 화가들의 속마음을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그냥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시대 사람들의 셀카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 같이 그 붓질 한 획 한 획에 숨어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큰 변화부터 짚어볼게요. 바로 이상에서 현실로의 이동입니다. 뭐냐면 상상 속의 완벽한 세상을 그리던 화가들이 점점 자기 자신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두 세계관이 정말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 한쪽은 안견이 그린 그야말로 꿈속 같은 환상의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윤두서가 그린 자기 자신을 향한 정말 날카롭고 솔직한 시선이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안견의 목류도원도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떤 왕자가 꿈에서 본 복숭아꽃 만발한 천국을 그린 거예요. 딱 봐도 현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마치 드론으로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조선 초기가 꿈꿨던 이상향, 유토피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꿈에서 확 깨어나는 겁니다. 시선이 바깥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바로 나 자신에게로 향하죠. 이 윤두서의 자화상 좀 보세요.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사실적이지 않나요? 어떤 꾸밈도 없이 그냥 한 인간의 고뇌와 정신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실학이라는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걸 중시했던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박혔죠? 기법, 주제, 감정, 모든 게요. 하늘의 이상을 그리던 몽환적이고 정적인 시선에서 땅 위의 내면을 파고드는 강렬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게 바로 조선 회화가 겪은 첫 번째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조선시대의 아이콘이죠. 바로 선비입니다. 과연 그림 속 선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초기 그림 속 선비는요, 뭐랄까, 자연 속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약간 신선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가만히 관찰하고 사색하는 거죠. 그런데 중기로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 정신이 마치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대나무처럼 아주 강인하고 역동적인 상징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그림, 강희안의 고사간수도가 대표적이죠. 보세요. 한 선비가 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주변 풍경에 거의 녹아들어서 사라질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이 고요함. 이게 바로 초기 선비의 이미지였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초탈한 모습이죠. 근데 이건 어떠세요? 이정의 풍죽도. 이건 그냥 대나무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저 꿋꿋한 대나무. 이게 바로 당시 선비들이 생각했던 꺾이지 않는 정신, 그 지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붓질에서부터 막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선비를 그리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조용히 관조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세상의 시련에 맞서는 능동적인 의지로요. 그냥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걸 넘어서 내면의 힘으로 버텨내는 강인함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번에는 감정과 표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림의 소재도 훨씬 다양해지고 그걸 표현하는 붓질도 와, 정말 과감하고 에너지 넘치게 바뀝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감정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초기 그림들이 일상의 소소한 생명들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그렸다면 중기 그림들은 내면의 에너지를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듯한 아주 거칠고 강렬한 붓질을 보여줍니다. 이 극과 극의 차이 한번 느껴보세요. 초기 작품들을 좀 볼까요? 이암의 그림 속 강아지들 좀 보세요. 어미랑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신사임당이 그린 풀벌레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얼마나 애정어리게 관찰했는지가 느껴지죠? 이런 게 바로 총의 감성입니다. 그런데 중기로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명국의 달마도, 섬세한 묘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몇 번의 거칠고 힘있는 붓질로 끝. 근데 신기하게도 달마대사에 그 엄청난 내공과 에너지가 막 느껴지죠. 이건 기교가 아니라 그냥 붓질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최소한의 터치로 최대한의 기운을 뿜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상적인 풍경에서 현실 속 인물로, 정적인 관찰에서 역동적인 정신으로, 그리고 섬세한 묘사에서 아주 대담한 붓질로,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대했던 중국 미술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만의 스타일,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냈다는 거죠. 자, 그럼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미있는 미니 퀴즈 시간입니다.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이상좌의 송화모월도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조선 정기. 그리고 주제는 정적인 관조죠. 자연 속에서 달을 감상하는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 딱 초기 그림의 특징이 보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어몽룡의 월매도. 이 그림은 어떨까요? 네, 이건 바로 조선 중기조. 주제는 역동적인 정신입니다. 꿋꿋하게 뻗은 저 매화 가지가 바로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 그림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화가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그렸던 것처럼 지금 당신은 당신의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의 내면은 과연 어떤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을까요?